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금속의 산화원원 반응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4단원의 산화원원 반응 내용 중에서도 수능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인데 어떤 이온화 경향성이냐? 바로 금속은 일반적으로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큰 친구들이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성, 즉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속이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 클수록 금속이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순서가 나와 있는데 아마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수구, 수은, 매금 이렇게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외우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요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화학원에서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반응성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 보시면 칼륨에 가까울수록 여기 있는 친구들이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다. 즉 뭐 하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 전자를 잃고 산화돼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왼쪽에 있는 금속 원소들은요, 중성 금속 상태보다는 양이온 상태를 선호한다 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양이온 상태를 선호하는구나. 그럼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저 AU라고 하는 건 금이거든요. 요거는 백금이에요. 요건 은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굉장히 비싼 친구들이잖아, 그치? 얘네들 같은 경우 왜 비싸냐면 자연계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물질이랑 반응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거. 즉 반응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금속이 반응하려면 이온 결합을 형성하면서 양이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일반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약간 금속 중에서도 비활성 기체, 금속계의 비활성 기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금속의 반응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성의 금속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중성의 금속 상태를 선호한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반응성이 작다라는 말은 음이온이 되려는 게 아니라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산화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구리 수용액이 있고요. 바로 아연 금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리 수용액에서 이제 아연 금속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자, 구리 수용액에는 당연히 구리 양이온이 들어있겠죠. 물론 여기 안에는 구리 양이온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혼합 용액은 항상 전기적 중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이가 양이온에 해당하는 만큼의 음이온이 존재를 하겠죠. 뭐 황산음이온. 근데 얘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금속 반응에서는요, 음이온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요. 따라서 우리는 금속과 금속 양이온 사이 반응만 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속과 금속의 양이온 사이 반응만 본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아연이 있고 구리가 있으면 구리랑 아연 중에 아까 위에서 봤을 때 누가 더 반응성이 컸나요? 그치, 구리는 여기 있고요, 아연은 여기 있습니다. 구리가 훨씬 반응성이 크죠. 그럼 구리랑 같이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아연은 양이온 상태를 선호하는 거지. 반대로 구리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작으니까 중성의 금속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지. 다시 말해서 아연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이가 양이온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뭐 얘가 몇 가 양이온이 형성되는지까지는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구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중성 금속이니까 구리 상태를 좋아한단 말이야. 자, 근데 아연은 어떻게?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아연 금속 상태로 있죠. 아연 금속이고요. 구리는요, 구리 양이온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연은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그럼 얘는 전자 몇 개 잃어버려야 될까요? 2개의 전자를 잃어버려야겠죠. 즉 전자를 잃는 과정을 우리는 산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가 산화되면서 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전자,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구리 이온이 요 두 개의 전자를 받겠죠. 받으면서 얘는 구리 이온이 환원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산화되는 반응을 한번 다시 써보면 누가 산화되냐? 아연 이온으로 산화되면서 전자 두 개를 버리면요 환원이 됩니다. 누가 환원이 되냐면 구리 양이온이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이렇게 구리로 환원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두 반응식을 더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연립방정식 하는 것처럼 요걸 는으로 생각한다면 는 후에 있는 얘와 는 전에 있는 얘가 똑같은 애니까 어때요? 소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립방정식 할 때 이렇게 전자가 두 개 없어지면서 아연은 금속 고체로 있겠죠? 얘가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들어가면 바로 아연은 이렇게 수용액 속에 녹아 나오고요. 그러면서 구리는 고체 상태로 석출됩니다 라는 반응식을 한 번에 적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연은 이가 양이온으로 이렇게 산화되고 잃어버린 전자 두 개가 고스란히 구리 이온한테 가서 구리 이온은 구리로 환원됩니다, 석출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지? 그래서 이러한 화학 반응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전체 이온수의 변화입니다. 지금 현재 음이온은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온수는 양이온수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양이온수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보시면 반응 전에 구리가 하나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구리 하나가 반응하면서 이 아연 주변에 이렇게 석출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없어지고 아연 이온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보시면 구리 앞에 개수가 1인 거 보여요? 구리 이온? 자, 아연도 앞에 개수가 1이에요. 자, 반응 전에 양이온이 하나 있었거든요. 구리밖에 없었어. 구리 양이온밖에 없었어. 근데 반응 후에 아연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얘가 하나 없어지면 얘가 하나 생성이 되는 겁니다. 개수의 느낌으로 본다면 1 없어지면서 1 생성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되고, 자, 또 한 가지. 반응 전후에 전하량이 변하면 안 되잖아. 우리 음이온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반응 전에 양이온의 전하량도 변하면 안 돼요. 그쵸? 그럼 반응 전에 양이온의 전하량이 변하지 않는데 플러스 2짜리 구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얘가 한 개만큼 없어지고 있죠? 그럼 플러스 2짜리인 아연은 몇 개가 생성이 돼야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하량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를 생각한다면 그치, 한 개만큼 생성이 돼야겠죠. 자, 이처럼 반응 전과 후에 전체 전하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속의 양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산화제와 환원제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산화제는 우리 환원되는 물질이죠. 전자를 받는 물질입니다. 환원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전자를 받는 바로 구리 이온이 환원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환원제는 누구야? 산화되는 물질이죠. 전자를 버리는 물질이 바로 환원제가 되겠습니다. 그 버리는 대상은 바로 아연이 되겠죠. 아연이 전자를 버리면서 산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환원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말이 꼬이네요.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용액이 있는데 이 용액에는요 은 이온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은일가 양이온이 들어있어요. 물론 이거에 해당하는 음이온이 들어있겠죠. 근데 음이온은 이제 표시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 여기다가 내가 구리 판을 이렇게 넣는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반응성 비교. 자, 구리랑 은이랑 비교해 보면 구리가 더 반응성이 크죠. 그럼 구리는 양이온이 되고 싶을 것이고요. 은은요 중성의 금속 상태를 있고 싶을 겁니다. 즉 구리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되면 이가 양이온이 형성을 하고요. 은은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하지만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구리는 고체 상태로 있고요. 은은요 이온 상태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다? 구리는 내가 좋아하는 양이온이 되고 싶어서 전자를 두 개를 버리는 거죠. 즉 산화 반응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버린 전자를 고스란히 은이온이 받아서 바로 은으로 석출이 되겠다, 환원이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금속은요 절대로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지 않거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Ag 플러스야. 얘가 전자를 두 개 받으면 Ag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녀석이 반응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은이 환원되는, 석출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반응식 적어보면은 산화되는 반응식은 누굽니까? 구리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버리는 거고요. 자, 환원되는 반응식은 누가 전자를 얻죠? 그치? 은이 바로 전자 두 개를 얻죠. 두 개를 얻기 위해선 두 개의 은 이온이 반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반응해서 바로 은이 하나가 두 개가 이렇게 석출이 된다. 한 번에 적어보면 구리가 은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구리는 양이온이 되고 은은 두 개의 은 이렇게 석출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즉 여기 구리판이 점점 작아지면서 이 주변에 은이 이렇게 석출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반응 전후에 이온수 볼까요? 반응 전에 양이온은 두 개 있었거든요. 근데 반응 후에 양이온이 한 개가 되죠. 한 번 반응할 때마다 전 이온수가 1씩 감소하는 반응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겠죠? 원래 반응 전에 은 이온이 플러스 1짜리인 은이 두 개 있었어? 자, 근데 두 개가 없어졌죠. 지금 없어지고 있죠. 그럼 플러스 2짜리인 구리가 몇 개 생성이 돼야 바로 전하량이 같을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 개만 생성이 돼야겠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형 연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2+가 들어있는 수용액 6m몰이 들어있는 비커에 이제 금속 B를 넣어주면서 반응을 시킬 때 이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종류와 수를 모두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B를 넣었더니 보니까 A2+가 원래는 6m몰만큼 있었거든요. 근데 B+가 다 B+로 생기고 A2+는 없습니다. Xm몰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X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건 뭐야?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하량이 보존돼야겠죠. 반응 전에 A2+만 있지만 사실 음이온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음이온은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럼 A2+는 총 지금 전하량이 몇입니까? 플러스 2짜리가 몇 개 있죠? 6m몰 있죠. 그럼 반응 전에 총 전하량은 플러스 12m몰이거든요. 그럼 반응 후에도 똑같이 요게 지켜져야 된다고. 그럼 봐봐. 반응 후에 어때요? 플러스 1짜리가 지금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죠. 그랬더니 이 값이 몇이 돼야 돼? 플러스 12n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x값이 몇입니까? 바로 플러스 12가 되겠다. 즉 x는 12가 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자신은 화학 반응식에 대한 조금 개수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자, A2+가 반응을 해서 B+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부 없어지면서. 자, 그럼 봐봐. 얘랑 몇 대 몇으로 반응할까요? 얘가 1이 없어지면 B+는 2가 생기겠죠. 그치? 왜? 그래야 반응 전과 후에 전하량이 보존되니까. 근데 지금 A가 몇 개 있어요? A가 6개 있죠. 그럼 얘가 6개, 6인계만큼 반응했다. 그러면은 자, 한 개 반응할 땐 2개 생기니까 6인계 반응하면 몇 개 생기겠니? 그치? 12개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응 후에는 B+가 12개 있어야 돼 라고 그냥 바로 눈 검사로 문항을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좀 직관력은요, 사실 문항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여러분들이 문항을 좀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당연히 전하량 보존 법칙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게 기본이지만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항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산화제와 환원제는 누구냐? 산화제는 환원되는 물질이죠. 누가 전자를 받고 있나요? 그치, 바로 A2+가 전자를 받아서 여기 지금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금속이 이렇게 석출이 되고 있겠죠. Ag가 아니라, 그치? 그래서 산화제, 환원되는 물질인 바로 A2+가 되는 거고요. 환원제는 환원시키는 물질, 본인께서는 산화되는 애니까 바로 B가 되겠다. 그래서 A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E+가 산화제고요. B 금속 고체가 바로 환원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여기 글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1번부터 그럼 유형이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으니까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A3 플러스가 들어있는 용액이 6N개만큼 있대요. 자, 그랬더니 B를 넣었을 때 A3 플러스가 다 없어지고 B2 플러스가 됐네. 자, 그러면 플러스 3짜리가 6N개 있어요. 그럼 이 전하량이 지금 플러스 2짜리가 Xn개 있는데 이게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전하량 보존 법칙이죠. 따라서 X값은 몇이 됩니까? 요거 나눠주면 요거 3이니까 9가 되겠다. 그치? n 어차피 약분되니까. 그래서 X값은 9입니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 아니면 반응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A3 플러스짜리가 반응해서 B2 플러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 A3 플러스와 B2 플러스가 반응해서 개수비가 몇 대 몇일까? 라고 한다면, 얘 두 개 반응해서, 두 개 반응하면 얘가 3개 나와야겠죠? 2, 3은 6 플러스 6과 3이 6 플러스 6이 같아져야 되니까. 그치? 자, 그럼 이 말은 두 개가 사라지면, 아이고, 검정색. 두 개가 사라지면 세 개가 생깁니다. 이 뜻입니다. 그치? 근데 현재 A3 플러스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습니다. 6개 없어지면요. 2, 3은 3배죠, 3배. 그럼 3배 해주면 9개 생겨야지. 그래서 X값이 9야 라고 바로 찾아줘도 되겠다. 자, 산화제, 환원제 누구냐? 산화제는 환원되는 물질 전자 받는 건요. A3 플러스가 받고 있죠. A3 플러스가 바로 산화제가 되고요. 환원제는 바로 B가 바로 고체 상태 B가 산화되면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환원제는 B다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문제. A 플러스짜리가 6N만큼 있다. 자, 그러면 자 플러스 1짜리가 6N만큼 있으니 반응 전에 전체 전하량, 양전하량은 플러스 6N입니다. 그럼 반응 후는요. 플러스 3짜리가 XN개만큼 있는 거잖아. 두 값이 서로 같아야 되므로 따라서 X값은 2가 되겠죠. 2. 그래서 X는 2입니다. 아마 반응식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A 플러스짜리가 반응해서 B3 플러스가 될 때 A 플러스짜리가 그치 3개 반응해야 B3 플러스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전하량이 보존되니까. 근데 A 플러스가 몇 개 있어요? 현재 6N개 있죠. 2배만큼이네요. 그럼 얘는 2N개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X는 2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된다. 산화제와 환원제는 누구냐? 산화제는 환원되는 물질이며 A 플러스가 되겠죠. 전자 받고 있으니까. 환원제는요. 산화되는 물질이죠. 바로 B가 산화되고 있습니다. 고체 상태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조금만 나아가 봅시다. 아까까지는 전부 다 반응하는 거였어. 근데 이제는 일부만 반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A2 플러스가 4몰만큼 있었거든요. 근데 반응 후에 보니까 B를 넣어줬더니 A2 플러스는 1몰 남아있고 B3 플러스가 얼만큼 생겼대. 그랬을 때 X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플러스 2짜리가 반응 전에 몇 개 있었죠? 3몰만큼 있었죠? 그러면 플러스 8이야. 이 전하량은요, 반응 후에도 절대 바뀌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현재 플러스 2짜리인 X는 몇 개 있나요? 1개 있죠. 자, 3 플러스 3짜리는요, X개 있습니다. 이 값이 서로 같아야 한다라고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X값은 몇 나옵니까? 2 넘어가면 6이니까 2 나온다 라고 해서 X는 2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A2 플러스가 반응하면 B3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A2 플러스와 B3 플러스가 반응할 때는 A2 플러스가 3개 반응할 때 B3 플러스 2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현재 보니까 A2 플러스가 4개 있었는데 1개가 됐어. 지금 몇 개가 줄었죠? 3개가 줄었지. 그러면은 B3 2 플러스가 3개 반응했어? 그럼 A2 플러스가 3개 반응했어? 그럼 B3 플러스는 2개가 나오는 거지. 그냥 당연히 X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생각해줘도 됩니다. 자, 넣어준 B의 질량을 구하래요. 지금 몰수는 B가 2몰이거든요. 그럼 몰수에다가 뭘 곱해야 되지? 그치, 1몰의 질량인 바로 화학식량, 그 화학식량을 곱해줘야겠죠. B의 원자량이 27이라고 하니까 B는요 1몰의 질량이 27g입니다. 따라서 2몰일 때는 54g이 되겠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봅시다. 자, A 플러스가 지금 8N만큼 있어요.
그럼 플러스 2짜리가 8N 있으니까 반응 전의 총 전하량은 플러스 16이야. 그치? 자, 얘가 지켜져야 돼. 자, 반응 후에 총 전하량은 몇입니까? 플러스 2짜리가 X만큼 있고요. 플러스 3짜리가 Y만큼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X와 Y 값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 근데 여기선요, 요 미지수가 두 개라서 식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우리 X 더하기 Y가 몇 나와야 되죠? 지금 현재 식이 뭐가 있냐면 2X 더하기 3Y는 그치 16이 N이다 라는 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X랑 Y 더해서 몇 나와야 돼요? 전체 양이온수가 나와 있죠. 얘가 6N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우리 N 그냥 다 없애버릴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둘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2를 곱합시다. 그럼 얘 12 되는 거지. 자, 둘이 뺍시다. 샥샥 해주면 Y는 4. Y가 4니까 X는 자, 4 넣어주면 X 더하기 4 한 게 6 돼야 되니까. 여기 요식 2 빼고 지금 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X 값은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연립방정식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반응식에 대해서 잘 알면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야? A2 플러스랑 F2 플러스가 B3 플러스를 만들어? 자, 현재 이 과정에서 반응식은요, 그 개수는요 3개 없어지면서 2개 생기는 거죠. 그치? 자, 지금 현재 A2 플러스가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8개. 그리고 반응을 해서 얼마만큼 줄어들고 있습니까? 2만큼 줄었죠. 봐봐. 3에서 2로 지금 한 번 반응할 때마다 한 개씩 줄거든요. 근데 이때 몇 개 줄었어요? 6개가 돼서 얘는 2번 줄고 있지. 다시 말해서 이 화학 반응이 두 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A2 플러스가 6개 반응하고 해서 없어지고 B3 플러스가 4개가 생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2번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만큼 줄어들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A2 플러스는 8개 중에 6개 없어지니까 얘는 8개 중에 6개 없어지니까 2개 남아있겠고, 자, B3 플러스는 원래 없었는데 4개만큼 생기는 거니까 Y값은 4겠다 라고 사실은 요거는 바로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개수의 합의 비관계를 개수의 합을 이용해서 3에서 2로 1만큼 감소하고 있는데 전체 이온수가 2만큼 감소하고 있으니 2배만큼 반응했구나 라고 판단할 줄 알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우리 전하량 보존 법칙 이용하고, 그리고 전체 이온수의 합이 얘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A2 플러스가 유기물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B와 C를 순차적으로 넣고 반응시키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금속의 반응성은 B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자, 요 말이 무슨 말이야? A, B, C 중에서도 B가 양이온 상태를 가장 선호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치? 자, A2 플러스가 유기물, 지금 N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요 N은 전부 다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B를 A2 플러스짜리 유기물에 넣어주면, 6몰에 넣어주면 지금 보니까는 반응을 해서 6몰이 8몰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증가했네요. 그지? 자, 그러면 일단 반응 전의 총 전하량을 알아야겠죠. 플러스 2짜리가 6개만큼 있다. 즉 플러스 12만큼의 전하량이 나에서도 지켜져야 돼.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B의 전하량을 가렸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전하량은요, 금속의 전하량은요 3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올 겁니다. 즉 플러스 1짜리, 플러스 2짜리, 플러스 3짜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현재 A2 플러스랑 반응해서 B가 N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2 플러스면 어차피 개수가 똑같으니까 이온수는 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B라고 하는 애는 지금 3 플러스 2거나 또는 1가 양이온인 플러스 1 거다 라는 거는 알 수가 있다. 그쵸? 자, 근데 만약에 3 플러스였다고 생각해보자. 몇 대 몇으로 반응하죠? 자, A2 플러스가 3개 있으면 B가 반응하면서 B3 플러스가 2개 나오겠죠? 그치? 그래야 반응 전에 플러스 6, 반응 후에 플러스 6 해가지고 전하량이 보존될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3 플러스인 경우에는요, 반응이 진행되면 점점 이온수가 감소합니다.
근데 얘는 현재 증가하고 있죠. 그치? 이만큼. 그 말은 플러스였다는 뜻이에요. 얘랑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A 플러스가 한 개 있을 때 B 플러스는 2개 반응합니다. 이때는 이제 한 번 반응할 때마다 1씩 증가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 M 값이 바로 플러스 1이구나. M 값은 1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전체 이온수의 변화에, 양이온수의 변화를 가지고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M 값이 1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할 수 있죠. 자, A2 플러스 짜리를 X개 있다고 치면, 자, B1 플러스 짜리는 8-X개만큼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전하랑 보존 법칙에 의해서 2X 더하기 1 곱하기 8-X 해가지고 요거를 풀어주시면 우리 X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치? 구해주시면 12는 요거 2X고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X 더하기 8이 되겠고요. X 값이 몇이 되는 거야? 넘어가니까 4가 나온다. 그럼 얘가 4야. 그러면은 B 또한 4가 되겠죠. 그치? 더해서 8이 나오니까. 자, 근데 지금 나와 다 과정에서는 금속의 반응성이 B가 제일 크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B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겠죠, 계속. 그치? 얘는 어차피 반응성이 제일 크니까 양이온 상태를 제일 좋아할 거란 말이야. 아무리 C가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B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A가 반응을 했겠네. 자, 그랬는데 이온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온수가 이번엔 감소했죠. 1만큼 감소했단 말이야. 자, 그러려면 C가 바로 3가 양이온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여기 고사를 쓸게요. C가 3가 양이온이었기 때문에 A가 3개 반응할 때 C가 2개 나왔구나 라고 하는 사실, 바로 N값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1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만큼 감소했으니까 A가 3개 반응했겠지. 자, 만약에 개수의 관계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보니까는 반응 전에 얘가 지금 Y개 있다고 한다면 이게 C는요 7에서 4를 빼가지고 3이죠. 3. 그러니까 3 빼기 Y개만큼의 지금 C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온 전화를 한번 봅시다. 플러스 12가 무조건 지켜져야 돼. 지금 여기서도 그럼 플러스 12가 지켜져야 됩니다. 다에서도 플러스 2짜리가 Y개만큼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1짜리가 4개만큼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3짜리가 몇 개 있습니까? 3-Y개가 있는 거지. 자, 그럼 4 넘겨주시면 우리 몇입니까? 8은 자, 2Y랑 Y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Y에다가 3, 3은 9 플러스 9가 되겠죠. Y 값은 1이 되는구나 라고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죠. Y가 1이구나 그러면은 이 3-Y는 2가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쭉 풀어 나가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일단 우리 여기서 보시면 n분의 n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m 값은 뭐가 됩니까? m은 아까 구했죠? 1이었고요. n은 3이었으니까 이 값이 3이 되는 것이고요. 나와 다 과정에서 산화제는 보시면 나와 다 과정에서 B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죠. 반응성이 제일 크다 보니까 B는 반응하지 않아. 그러니까 A2 플러스가 반응하겠죠. 산화제는요 전자를 얻는 물질입니다. 즉 환원되는 물질이죠. A2 플러스가 바로 산화제구나. 다에 존재하는, 자,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고체 A의 양입니다. 고체 A의 양을 물어봤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전하, 그러니까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전하 이온의 양은요, 이온의 양, A2 플러스의 양을 물어봤다면 1몰이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고체 A의 양을 물어봤기 때문에 원래 얼마큼 있었죠? A가? 6개 있었죠? 6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온이 1몰 남았다는 얘기는 5개만큼이 석출된다는 뜻이죠. 5개가 석출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뺀 5개가 바로 석출된 거니까 바로 A의 양은 5몰, N까지 넣어서 쓰면은 5N몰이구나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근데 이렇게 전하랑 보존 법칙으로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푸는 게 나는 조금 복잡하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까처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수를 조금 이용하면 되겠죠. 자, 우리 전하랑은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이제 할게요. 얘 1이었고요. 얘 3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6에서 8로 지금 이만큼 감소하고 이만큼 증가하고 있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죠. A2가 양이온과
B 3가 양이온 이렇게 반응할 때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했냐면 3대 2로 반응해서 한 번 반응할 때마다 이온수가 1씩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아, 지금 1가 양이온이죠? 다시. A 2가 양이온이 반응해서 B 1가 양이온을 만들 때 지금 몇 대 몇으로 반응하죠? 1대 2로 반응하니까 1씩 증가합니다. 근데 지금 전체 이온수, 양이온수가 이만큼 증가하고 있잖아. 즉 이만큼 증가하려면 2배만큼 반응하는 거죠. 즉 A도 이만큼 감소하면서 B도 4만큼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만큼 증가하는 게 나타나겠죠. 따라서 A는 6개 중에 2 반응하니까 4개 남아있겠고 B는 4개가 생성돼서 4개가 있겠구나. 2개 더해서 8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8에서 7로 지금 1만큼 감소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B는 반응하지 않으니까 A 2가 양이온과 B, 그러니까 C 3가 양이온이 반응할 때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그치, 여기서는 3대 2로 반응하죠. 자, 얘는 1씩 감소하는 반응이야. 근데 현재 정확하게 1이 감소했어. 그 말은 3이 없어지면서 2가 생겼다는 뜻이겠지. 즉 A2 플러스는요 4개 있었는데 그 중에 3이 반응하면서 1이 남아있겠고 B는 원래 있던 대로 4개가 있겠고 C는 2개가 생겨있겠지. 그래서 더해서 7이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계수 관계로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A 플러스가 15N몰만큼 들어있고요. B와 C를 순차적으로 반응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N은 다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빼고서는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역시 우리 전하량 보존 법칙을 써보면 플러스 1짜리가 15개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전하량 10 플러스 15 이거는 절대로 나와 다해서 변하면 안 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A가 X개만큼 있다고 한다면 2 플러스 B 플러스 짜리는 12 빼기 X맨 개만큼 있는 거죠. 그럼 얘 또한 X 더하기 2 곱하기 12 빼기 X 요거를 풀어주시면 X 값이 나오겠다. 그쵸? 자, 그럼 구해주시면 X 요거 2X고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24네요. 플러스 24 넘겨주시면 X는 넘어가면 몇입니까? X는 9인가요? 9? 즉 1 플러스 짜리는 9고요 2 플러스 짜리는 지금 3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래서 12개가 되었구나.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니까는 M 값이 지금 안 나와 있어. C의 전하량이.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니까 감소하고 있어. 근데 어차피 얘 지금 보면은 얘를 보면 안 되겠다. 왜? 지금 보니까 원래 반응 전에 A가 있었거든? 근데 반응 후에 보니까 A 플러스가 없죠. 그 말은 이 A 플러스가 다 반응했다는 뜻이죠. 즉 A 플러스가 플러스 1짜리가 9개만큼이 다 반응해서 없어지고 있는 거지. 즉 얘가 없어지고 있어. 이만큼이. 그럼 플러스 9만큼이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 그걸 이제 플러스 M 플러스 짜리가 지금 보충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플러스 M짜리가 몇 개가 생겼길래 플러스 9만큼을 보충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B는 반응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반응 전에도 3개 있다면 반응 후에도 3개 있겠죠? 그럼 더해서 6개가 되려면 C는 M 플러스 짜리는 3개가 있겠지. 그치? 그럼 요게 플러스 M짜리가 3개가 생기면서 이게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치? 요게 지금 전하량 보존이죠. 그럼 M 값이 몇이 됩니까? 3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M값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M은 3이고요. 나 다 과정에서 산화제는 어차피 B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A 플러스가 되겠죠. 다에 존재하는 B 플러스의 양분의 C M 플러스의 양은 3분의 3이 되니까 1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얘 또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개수를 푼다면 물론 이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지만 개수를 이용해서 푼다면 자 15에서 12로 얼마큼 감소하고 있죠? 그치, 지금 보니까 3만큼 감소하고 있네. 지금 A 플러스랑 B 플러스는요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그치, 2대 1로 반응하죠. 한 번 반응할 때마다 한 개씩 감소하거든. 근데 3개가 감소하고 있단 말은 3개가 감소하려면 3배만큼 반응하는 거야. 즉 6, 6개 없어지면서 3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15개 중에 6개 없어지면 몇 개 됩니까? 그치, 9개 되는 거죠. 그러면 B가 3개가 나오면서 12개가 충족이 된다.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전화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 개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좀 배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금속 AC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이다. A2+가 3N몰만큼 들어있는 수용액을 준비한대요. 그런 다음에 나에다가 B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더니 BN+가 2N몰만큼 나왔대. 지금 반응 전에 총 전하량이 몇이었죠? 플러스 2짜리가 3개 있었잖아, 그지? 3N개 있으니까 플러스 6이죠. 자, 이게 플러스 M짜리 2N만큼 생긴 거지. 얘랑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치? 왜냐면 지금 현재 이 글을 모형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A2+가 3N만큼 있었는데 여기다가 B를 넣어서 반응시켰더니 BN+가 2N 생성됐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상황을 똑같이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M값이 몇이 됩니까? 바로 3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M은 3입니다. 틀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황에서 또 C를 넣었대. 자, 요 상황에서 또 C를 넣는 거야. 자, 그랬더니 C2+가 XN몰만큼 생겼대요. C2+가 XN몰만큼 생겼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역시 마찬가지 전하량인 플러스 6이라는 건 절대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게 바로 2 곱하기 X가 되겠죠. 따라서 X값은 3이 된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다해선 지금 C를 넣어서 반응시키고 있고요. C가 산화제냐 물어보고 있죠. 산화제는요, 환원되는 물질입니다. C는요, 지금 C2+로 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C는요, 산화제가 아니라 환원제입니다. 산화되는 물질이 환원제죠.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2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금속 X와 Y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지금 반응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는 Y만 지금 전하량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XN+가 N몰 있을 때 여기다가 충분한 양의 Y를 넣어 반응시켰더니 Y+가 2N만큼 생성이 됐대요. 자, 그럼 어떤가요? 지금 반응 후에 전하량을 알려주고 반응 전에 전하량과 같다라고 쓰시면 되죠. M 곱하기 N. N 그냥 1이라고 할게요. 1. 이 1은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다. M이 그냥 2네요. 2. 그치? 아, 얘가 2 플러스였구나. 그럼 몇 대 몇으로 반응하죠? 그치? 1대 2로 반응해야 전하량이 보존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도 1이고 얘가 2겠다. 그치?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X의 산화수는 증가하나요? 플러스 2에서 0으로 감소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Y는 환원제냐? 산화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죠. 0에서 플러스 2, 플러스 1로 산화되고 있죠. 환원제가 맞습니다. M값은 2가 맞았어요. 답은 니은 디귿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금속 이온 X2+가 들어있는 비커에 Y를 넣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요게 지금 X2+인 거지. 지금 X2+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그럼 반응 전의 전체 전하량은요, 플러스 12였습니다. 이 플러스 12가 반응 후에도 지켜져야겠죠. 근데 지금 이 세모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이온의 전하량이 안 나와 있어요. Y에 Y-라고 할까요? 아, Y 플러스죠.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플러스 Y짜리가 지금 4개 있는 거니까 그게 서로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Y 값이 몇이 나옵니까? 그치, 3이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다. 자, 보시면 X의 산화수는 감소하니, 지금 X는요, X2+가 X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럼 산화수가 0이 되는 거니까 산화수는 감소하는 게 맞죠? Y는 산화제냐? 자, 산화제는 환원되는 물질이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Y는 어떻게? Y 3가 양이온으로 산화되고 있죠. 즉, 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원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복이다.
자, Y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냐 구했죠. 답은 기억 디귿 3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두 가지 이온 금속 이온과 두 가지 금속 이온 X2 플러스와 YM 플러스가 들어있는 비커에 Z를 넣어서 반응을 시킬 때의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일단 A몰 생긴 거래요. 반응 전에 전하량이 같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2, 3은 플러스 6이죠. 그럼 플러스 6이 되려면 플러스 2 곱하기 A도 6이 돼야 돼. 그럼 A 값은 3이 되겠죠. 그치? 자, 플러스 M짜리가 지금 3개 있는 3인 게 있는데 지금 반응시켰더니 얘가 아직 남아있어. 지금 보시면은 얼만큼 반응한 거야? 플러스 M짜리 Y가 2N개만큼 반응한 거죠. 그럼 반응 전에 일단 플러스 M짜리가 3N개 있어. N 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이후에는 M짜리가 1개 있고 그리고 2짜리가 3개 있는 거지. 이거 풀어주시면 M값이 몇 나옵니까? 3이 나오죠. 그치? 자, 그러면 A는 3이냐? 맞고 M은 1이냐? 3이죠. 가와 나에서 Z는 모두 Z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이가 양이온으로 이온화되고 있으니까요. 얘는 산화되고 있죠. 금속이었는데 이온으로. 따라서 산화되는 물질은 환원제입니다. 그러므로 디귿은 틀렸다.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금속 AC의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니까 AA 플러스라고 하는 이 이온이 지금 동일한 양만큼 3N만큼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기 3개씩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B와 C를 넣어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어떤 것도 전하량을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단 AC는요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건 증가했고요. 지금 반응시켰더니 어떤 건 감소했다는 거지.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A 플러스가 이가 양이온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냥 자, 보시면 우리 만약 A가 2 플러스였다면 얘가 만약에 반응해서 예를 들어 자, B 같은 경우는 지금 원인데 원은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가하려면 넣어주는 애가 이렇게 1가 양이온이어야 돼요. 그래야 한 개 반응하고 2개 생성되면서 한 번 반응할 때마다 1씩 증가하는 거지. 따라서 사실 넣어주는 스몰 a가 2 플러스일 때 이 B 같은 경우는 이 플러스 1의 전하를 띄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감소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2 플러스랑 C3 플러스가 반응하는 거지. 그치? C랑 반응해서 C3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때는 3대2로 반응하니까 1씩 감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C가 플러스 3의 전하를 가능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봐보자. 원래 3개만큼 있었어요. 3개. 그러면은 처음에 자, 얘 1개 반응할 때 2개 나오는 거죠. 그럼 3개 반응하면 B 플러스는 6개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가 사실은 6이었단 뜻이야. 그치? 그럼 2는 봐보자. 원래 3N개 있었죠? 그럼 봐봐. 3개 없어지면서 몇 개 생기는 거야? 2개가 생기겠죠. 개수만큼. 그러니까 여기 X값은 2가 되는구나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2. 그치?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나에서 AA 플러스는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나와에서도 그렇고 다에서도 그렇고 AA 플러스가 반응해서 전부 다 B 플러스랑 C3 플러스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얘는 항상 환원되고 있습니다. 환원되는 물질이니까 산화제가 맞는 거지. 자, X값이 2냐 구했죠? 맞고요. 자, C는 3이었고요. B는 1이었습니다. C가 더 크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A 플러스가 15N몰만큼 들어있는 B 수용액이 있고요. 여기다가 B와 C를 순차적으로 넣고 있네요. 자, 그랬을 때 다 과정에서 B는 C와 반응하지 않았대. 다 과정은 뭐냐면 나 비커에다 C를 넣고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C 금속을 넣어도 얘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반응했다는 뜻이네요. A 플러스가. 자, 가 과정도 여기 그러니까 가 상황도 그려주면 A 플러스가
지금 15, 15개만큼 들어있는 거지. 자, n값은 지울게요, 그냥.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앞에서 풀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데 아까 이제 전하랑 보존 법칙으로 풀었다면 지금은 한번 이온 관계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 계수 관계로 A 플러스가 있고 B2 플러스가 있어. 지금 가와 나 과정에서 B를 넣어주면서 지금 B2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2대 1로 반응하죠. 즉 1만큼 감소하고 있는 거지. 근데 15에서 12로 3만큼 감소하고 있죠. 그러려면 총 3배만큼 반응해야 돼. 그럼 6개 없어지면서 3개가 생성이 되는 거지. A 플러스가 15개 중에 6개 없어지면 9개 있는 것이고요. B2 플러스는 3개가 존재하는 게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12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B는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A가 전부 사라지면서 C가 생성되는 것이고요. B는 똑같이 3개가 남아있는 거지. 더해서 6개 되려면 CM 플러스가 3개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은 플러스 1짜리가 9개가 없어지면서 플러스 M짜리가 3개가 나왔대. 그럼 이게 서로 같아야 되니까 M값은 3이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M은 3이냐? 맞는 설명. 나 다 과정에서 A 플러스는 환원되고 있기 때문에 산화제가 맞고요. 그리고 다과정에서의 양이온 수비는 3대 3이니까 1대 1이죠. 답은 5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6번 문제를 토대로 여기 보시면은 요 마지막 요 6번 문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6번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모형으로 표현해 가지고 1, 2, 3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연계해서 한번 같은 문제구나 라고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금속의 사나워는 반응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